2022년 10월 14일 런던 내셔널 갤러리 미술관에서 환경운동단체 저스트 스탑 오일에 속한 두 회원이 반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에 토마토 수프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23일에는 포츠담 바르베리니 미술관에서 또 다른 환경운동단체인 라스트 제너레이션의 회원들이 모네의 건초더미 연작 중 하나에 으깬 감자 퓨레를 뒤집어 씌웠죠. 예술과 생명 중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최근의 일부 극단적인 환경운동가들은 기후 비상사태를 경고하기 위해 예술작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는 최근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오늘은 공격당하고 훼손되어 온 미술작품의 역사적 예를 몇 개 살펴보고 법은 어떠한 처벌을 내렸는지 알아봅니다. 더불어 그들의 명분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조각상은 이미 중세 초기에 훼손되었거나 파괴되었으며 8세기 비잔틴 제국의 성상 파괴 기간 동안 예수나 성인을 나타내는 모자이크, 그림, 조각, 체계 사파 등이 체계적으로 파괴된 역사가 있습니다. 근현대로 들어와 보면 1914년 3월 10일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메리 리처드슨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와 고기를 자르는 식칼로 벨라스케스의 캔버스를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날 동료 참정권 운동가인 에멀린 펜크허스트가 체포된 데 대한 항의의 뜻이었습니다. 리처드슨은 그림에 7개의 슬래시를 남겼는데요. 특히 그림의 어깨 부분 사이에 큰 손상을 입혔죠. 당시 리처드슨은 현대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인 펜커스트 부인을 파괴한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신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파괴하려 했다라고 항변하였습니다. 정부에 항의하고자 예술작품을 훼손한다는 발상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행히 고흐와 모네 작품은 유리로 보호되어 있어서 손상을 입지 않았고요. 벨라스케스의 작품은 국립수석보건가의 손으로 성공적으로 복원이 되었다 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술작품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예술작품의 파손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시된 작품에 대한 의도적인 손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훼손 행위 직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이는 작품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제거되는 예술작품 파괴 및 성상 파괴나 예술품 절도 또는 약탈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바미안 불상을 파괴한 사건은 테러 행위로서 반달리즘의 경우와는 다르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의도적 훼손 행위는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 들리고 있고 다빈치의 모나리자, 렘브란트의 나이트워치, 덴마크 코펜하겐 항구에 설치된 인어공주와 같은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손상된 적이 있는 단골 피해자입니다. 2022년 5월 29일 정오쯤 루브르 박물관에 한 남자가 노부인으로 변장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나리자 앞에 잠시 머물렀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모나리자를 향해 크림 케이크를 던졌는데요. 이 작품은 2005년부터 습도와 온도가 제어되는 특수 유리 장치 안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훼손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지구를 생각하세요 라고 외쳤는데요. 지구를 생각하는 것과 520년쯤 된 미술작품을 훼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아무래도 관심을 끌고 싶다 그거겠죠. 모나리자는 1956년에 젊은 볼리비아인이 돌을 던져 깨진 보호 유리에 손상된 적이 있었고요. 당시 이 사람은 자신이 그림에 대한 증오 때문에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1974년 4월에는 모나리자가 일본에 대여된 적이 있었는데요.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에서 한 젊은 일본 여성이 모나리자를 보호하는 유리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렸고요. 그때 당시 전시에 장애인에 대한 열악한 수용 환경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이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09년 8월에는 한 러시아 방문객이 초상화가 있는 방향으로 머그잔을 던졌는데요. 유리에만 닿았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모호하고요. 언론은 이 사람의 심리가 불안정했었다라고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은 더 안정적인 유리박스 안에 모나리자를 계속 전시하기로 합니다. 일부 파괴자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한스 요하임 볼만처럼 반복적인 반달리즘 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은 1977년부터 88년까지 총 50여 점의 작품을 연쇄적으로 파괴했는데요. 정신질환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심각한 인격장애를 겪었고 여러 명화 작품에 염산을 뿌리는 등의 범죄로 정신병원에 수감되거나 징역을 선고받는 일을 반복하던 중 2009년 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이나 심리적, 종교적, 특정 목적 활동가들이 또는 예술적 등의 이유로 이런 행위들을 하죠. 이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의 명분이나 주장에 대해 관심을 끌고자 이런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사건이 언론 보도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의 작품 파손 행위는 칼, 페인트, 염산 또는 망치와 같은 파괴 도구를 의도적으로 현장에 가져오기 때문에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언제나 항상 계획적입니다. 의도적이지 않고 실수로
작품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반달리즘에 해당하진 않는데요. 한 예로 제가 조형예술 전공으로 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이 작품을 집에서 해와서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비평을 주고받는 수업이 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옆에 학생이 저에게 여러 모양의 쿠키가 올려진 쟁반을 건네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몇 번 거절을 했지만 계속해서 넘겨주길래 너무 거절하는 것도 미안한 것 같고 해서 받아들여 하나를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흠칫 놀랐는데요. 알고 보니 그 쿠키들은 어떤 학생이 해왔던 작품이었고 제가 그중 하나를 먹어버린 것이죠. 그 학생은 모든 작품을 쿠키로 만든 학생이었습니다. 찻잔, 티스푼, 그릇 등과 같은 것들이죠.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새로운 재료를 탐구하는 친구였는데요. 메레 오펜하임의 털찻잔이 생각나는 그런 작품 세계입니다. 의도치 않은 훼손으로는 2021년 한국에서 그래피티 예술 작품을 감상하던 젊은 커플이 관람객 참여 작품으로 오해하고 그 앞에 놓여있던 페인트와 붓을 이용하여 마치 춤을 추고 있는 듯한 세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일화가 있었지요. 제가 보기엔 나름 작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의도와 다르게 더해진 감상자의 참여가 재밌었는데 작가는 작품을 원래대로 복원되길 바란다고 했었네요. 정치적인 이유의 반달리즘을 몇 가지 더 볼까 합니다. 2014년에는 지역 예술가 전용 전시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은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예술가인 막시모 카미네로가 페레즈 미술관에 들어와 중국의 한 왕조의 꽃병이 포함된 현대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작품을 파괴했는데요. 이는 10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인 예술가 아니시 카푸의 더티 코너가 반달리즘에 희생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5년 루이 14세 서거 30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베르사유 정원에 설치된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조각품은 아티스트가 스스로 여왕의 진로 제시한 이유로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품이 공개되자마자 여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카톨릭 근본주의자들은 격분해 있었죠. 세 차례에 걸쳐 이 작품은 왕실주의와 반유대주의자들에 의해 여러 문구가 새겨지면서 훼손되었습니다. 60m 길이의 강철 터널과 여러 돌더미로 만들어진 이 작품에는 일탈적인 유대인 활동주의에 의해 여왕이 희생되었고 2번 모욕당했다. 수치, 불명예, 배신, 사탄주의 등이 스프레이로 낙서되었습니다. 아니시 카푸어는 인도에서 태어난 영국 작가로 이라크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어머니를 두었죠. 작가는 자신이 끌어당긴 범죄적 증오를 추적하기 위해 그것들을 보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요. 벨기에 오스텐트의 산책로에 있는 레오폴드 2세를 기념하는 기념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오폴드와 그에 감사하는 오스텐드의 어부들, 콩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벨기에는 과거 콩고를 식민지 지배하면서 원주민 착취와 탄압이 무자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랍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준 레오폴드 2세에게 콩고인들이 감사를 표함. 2004년 한 활동가 그룹은 콩고에서 자행된 벨기에 만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총동상에 한 콩고 노예의 손을 잘랐습니다. 벨기에는 식민 지배 당시 원주민에게 할당받은 고무 생산을 시간 내 마치도록 강요했고요. 이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는 등 굉장히 잔인했었다고 하죠. 시의회는 조각상을 손이 없는 새로운 형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벨기에에서 는 레오폴드 2세 동상에 대한 페인터 낙서로 종종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모습이 작품화되어 일본에 전시되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겠죠. 앞서 정치적 이유의 반달리즘과 달리 이번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2010년 아비뇽에서 램버트 컬렉션은 이미 미국에서 매우 강한 반응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인 아티스트 안드레 세라노의 사진작품인 소변예술을 전시했습니다. 1987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작가가 자신의 소변과 피로 묘사한 액체가 채워진 유리용기에 담긴 십자가를 묘사합니다. 자신도 카톨릭 신자인 작가는 이 숭배 대상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을 비난하고 싶었다고 말했지만 특히 제목인 피스 크라이스트는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전시 중에 작품이 여러 번 파손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수차례 철수가 요구되었고 아비뇽 대주교의 지원을 받은 근본주의 카톨릭 운동이 시작한 항의 캠페인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작품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창조적 기물 파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과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훼손하다니 무슨 뜻일까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로는 마르셀 듀샹의 1917년 작품
작품인 샘의 경우로 알뮤트라고 서명이 새겨진 도자기 소변기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6번이나 훼손되었던 것인데요. 특히 화가 피에르 피논첼리가 1993년 이 작품의 소변을 보고 망치로 내리쳤는데요. 그는 작품에 대한 적대감이 아니라 창작자에게 바치는 찬사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다 정신은 무례하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자신을 행동예술가로 정의하면서 자신의 행동은 다다이즘에 대한 인정과 다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라 합니다. 듀샹은 내 몸짓을 이해하고 감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요. 다다이즘이라고도 불리는 다다 운동은 20세기 초반에 특정한 지적, 문학적, 예술적 운동으로 기존의 모든 이데올로기적, 미적, 정치적 관습과 제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해보자는 시도로부터 만들어진 작품을 수십 년이 지난 후 다시 파괴함으로써 다다 정신을 회귀시킨다는 주장이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징역 1개월과 함께 예술작품의 감각상각에 해당하는 25만 프랑, 현재 가치로 대략 6만 유로를 보험회사 악사 글로벌 리스크에 프랑스 국가의 2만 프랑을, 작품 복원 비용 1만 6,336프랑, 그리고 이를 행하는 절차 비용으로 1만 프랑을 지불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피논첼리는 2006년 1월 파리 퐁피두 센터 전시에 입장하여 다시 듀샹의 샘 작품을 파손하고 법원으로부터 수리 비용 14,352유로, 물질적 손해배상 20만 유로, 징역 3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파손에 대해서는 그는 작품에 부여돼버린 예술 작품으로서 사용되는 오용 때문에 희생된 대상의 원래 품위를 회복시키고자 했다.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오브제가 되었다가 다시 단순한 소변기가 된다는 것, 그의 존재는 이제 끝났다. 망치질로 차라리 끝내는 것이 낫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칭 예술가들에 의한 작품 파손 행위로는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붙인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코메디언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데이비드 다투나가 카텔란의 작품을 먹는 것으로 구성된 자신의 퍼포먼스 헝그리 아티스트를 시작했었고, 2007년 캄보디아 출신 예술가 린다 샘이 아비뇽 램베르 컬렉션에 전시된 미국인 아티스트 사이 톰블리의 흰색 단색 작품에 립스틱 자국을 남겨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형사법원으로부터 램버트 컬렉션에 18,840유로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파손시킨 뱅크시도 있죠. 그는 2018년 소더비 경매에서 자신의 그림 중 하나인 풍선을 든 소녀를 파쇄시켰습니다. 약 120만 유로의 금액의 경매가 완료되자마자 작품은 안쪽에 설치된 그라인더로 인해 캔버스가 파쇄기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망가진 예가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훼손하면 반달리즘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미술 작품에 행해지는 반달리즘을 봤습니다. 신념 표현의 자유인가?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 예술품을 희생양으로 삼은 파손인가?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저스트 스탑 오일 등의 환경운동 활동가들은 작품들이 유리로 잘 보호되어 있어 자신들이 토마토 수프를 뿌린다고 해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전문가를 통해 확인받은 바도 있다고 합니다. 관심을 끌고자는 했으나 실제 작품을 파손할 의도는 없었다는 뜻이죠. 다른 한편 생각해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도시의 건물이나 벽 등에 그려지는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는 예술일까요? 아니면 기물을 파손하는 반달리즘일까요? 경계를 결정하는 일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전쟁적 명분을 위해 애꿎은 미술작품이 더 이상 훼손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명분이 수단을 정당화하진 않죠. 개인이든 단체든 그들의 동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류의 유산인 미술작품을 공격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테러리즘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